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간 하락을 하고 코인게코 마켓캡도 약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1조 달러 위에 있고 비트코인도 2만 불 위에는 있습니다. 방금 전 존 디톤이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크립토를 다른 시장과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다룰 것이다 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그 결과 SEC는 코인베이스의 9개의 자산, 코인을 증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8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부터 리플과의 소송에서 최고의 리플 법률팀과 맞서서 배운 교훈과 습득한 경험으로 이제 손쉽게 코인베이스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와히 케이스라는 것을 교모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SEC가 리플 XRP를 증권이라고 고소했을 당시 코인베이스가 XRP를 상장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게 큰 이슈가 되었죠. 코인베이스가 상장 폐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리플 편에서 동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그 당시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 편에서 동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도 어저께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판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코인 노마드도 탄원선에 동의했던 것처럼 XRP 홀더들을 위한 자격을 확실히 부여했을 것이다 라고 존 디톤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XRP 이 소송 문제는 이것에 의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For Your Innovation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아크 인베스티먼트의 분석과 프랭크 다우닝은 크립토 시장이 위험 부담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이더리움 전환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크립토 이더리움의 전환 발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립토 내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립토 밖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몇 달간 약세 가격 조치 후 암호화폐 시장에 이더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지만 이더리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강세 모멘텀을 모으기 시작하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흥미로운 것을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었고 이런 종류의 시장의 항복 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락을 하다 멈춘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크립토라는 더 위험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이더리움은 반드시 펀더멘탈이 따라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완전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7월 후반에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시장은 펀더멘틀에 대해서 더 많은 거래를 시작하는 시장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충분히 하락한 후 7, 8월 달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된 좋은 물건을 사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위험 회피 환경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크립토와 주식을 같은 위험 자산으로 본다면은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매각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락하는 와중에 주식도 팔고 크립토 커런시도 파는 이 기간이 위험 회피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작업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앞으로 다가올 9월 중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증명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이 매우 기대되는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사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대부분 전환과 관련된 진행 상황, 즉 더 멀지라고 불리는 이 지분증명 합의로의
네트워크 전환에 관한 건데 이 네트워크를 시작한 지는 벌써 7년이 넘은 기간이라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한 사건이다. 그 전환에는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고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보여준 것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쌍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더 나은 성과를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강점은 디지털 자산 공간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보면 긍정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다. 비트코인 시대는 가고 이더리움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즉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끌고 갈 시기다. 비트코인으로 구현된 금융과 인터넷 혁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면은 크립토 시장의 약 50% 중에 이더리움에 해당하는 버킷 내에서 지배적인 자산으로 이러한 강점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순 강세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이더리움 지분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비트코인과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크립토 시장이 나가고 있는 것을 아크 인베스트의 분석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다노 에이다 찰스 호스킨스는 바실 하드 포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크립토 거래소가 카다노 하드 포크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거래소들이 주요 개선 사항을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카르다노 거래량의 30에서 40%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현재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곧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찰스 호스킨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드포크 날짜가 발표된 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분 풀 운영자 SPO의 75%, 거래량 기준으로 3개에서 5개의 주요 거래소에 도달하게 되면 이 상위 거래소 3개에서 5개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다면 하드포크 날짜는 설정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의 추진력이 필요하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칼다노 개발자가 꾸준히 개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하드포크가 9월 중 어느 시점일 것으로 상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는 여전히 커뮤니티와 개발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많은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곧 하드포크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SPO와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쉐르파가 비트코인이 금요일 약 21,8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하락한 후 비트코인이 좀 무거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설 후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초반에서 다음 논리적 바운스이 저점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논리적 바운스 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하기 전 23,000불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상승할 힘이 없어서 17,000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의 경우 월봉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 구간인 1460불을 유지하는 한 아직까지 볼 때 여전히 강세 모멘텀이 살아있다.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현재 가격보다는 높을 것이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하락하지 않고 다시 재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1800달러까지는 다시 올라가서 핵심 지지 구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가 벤자민 코웨는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자산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닷컴 버블 때를 살펴본다고 말합니다. 시총으로 볼 때 현재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7,600억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현재 코인게코 보면 시총이 1조 달러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25% 정도 더 떨어진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60% 반등이 그 닷컴 시대 때 목격된 반등에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시가총액이 다시 7,6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넘게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후 반등은 1조 달러 이상으로 갈 것이다. 25% 이상 떨어졌다. 거기서 60% 반등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바닥에서부터 60% 반등하게 된다면은 그 시점은 연말 정도에 일어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벤자민 코hen 자신도 그때는 바닥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닷컴 버블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실제 바닥까지는 최소 27% 이상 더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투자와 관련해서 항상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하여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을 마쳤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5파를 보고 있습니다. 1, 2, 3, 4, 5파까지. 여기까지가 27% 빠져서 반등하면 이 저점에서부터 60%까지 닷컴 버블 때처럼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